ESS에서 이제 수명을 다해서 나오는 배터리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시장으로 넘어가면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중국 재생에너지 넘쳐서 버린다, 해결책은 없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도 그렇고 유가나 에너지 가격 계속 올라가고 또 공급 부족해서 겨울에 정전 위기가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넘쳐서 버린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중국의 재생에너지 양이 설비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제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을 축소하자는 의견까지도 중국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전망이 지금 에너지 생산량, 이제 발전량을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중국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 세계 시장의 70%를 독차지할 정도로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풍력 시장 역시 확대를 목표로 삼고 중국에서 풍력 터빈을 제조해 왔습니다. 전에 저희가 다뤘던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2021년 12월 기사고 이게 그 1월 기사입니다. 1월에는 신규 풍력 태양광 발전 3배 늘렸고 환경펀드 160% 이제 급등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진짜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 당시에 일부 분석가들이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규모가 갑자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용량 계산 방식을 조정했냐라는 의문도 제기했을 정도입니다. 즉, 이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늘렸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중국의 풍력 발전도 전 세계 장악하나 글로벌 경쟁 심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독일을 필두로 해서 선진국들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후위기 대응한다. 그리고 탄소 중립 대비하기 위해서 탄소 감축하기 위해서 결국 에너지 전환 중요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태양광이 가장 용량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제 풍력이 태양광을 넘어가는 시점이 올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죠. 이제 보시면은 풍력 발전 사업은 계속 성장세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인도, 남미의 이런 지역들이 탄소 중립에 나서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2030년까지 미국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을 0기가와트에서 30기가와트까지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풍력 터빈 시장 점유율 을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터빈 제조업체, 풍력 터빈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다.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즈가 15메가와트 자랑하는 터빈을 내놓았지만 밍양 그룹이 지난 8월에 16메가와트의 터빈을 선보이면서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풍력 발전 전문가들이 결국 중국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골드윈드라든지 밍양 인비전 그룹 이런 데 이제 중국 기업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70%를 독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풍력 발전 기업 역시 급성장 중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중국이 굉장한 속도로 재생에너지 생산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런 성장세에서 중국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있으면서 문제는 이런 송전선 이제 전기를 이제 생산했으면 쫙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뿌려야 되는 그런 송전선 인프라가 전력망이 제대로 안 갖춰진 상황에서 생산량을 늘려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중국 자치령인 내몽골 풍력 터빈 발전량의 약 12%와 칭하이 지역의 태양광 발전량의 10% 역시 송전망이 이를 수용하지 못해서 버려졌다고 지금 나옵니다. 이제 간수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나든지 풍력이 이제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을 가졌음에도 인구가 희박해서 전력 사용량이 적어서 이용률이 97%에서 90% 아래로 떨어진다. 이제 이용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전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원인으로는 결국에 이제 너무 빨리 하는 것이 아니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전기가 계속 버려지는 것이고 또 이제 이런 바람이나 햇빛, 자연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는 마음대로 태양이나 바람을 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전기 생산량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이제 과부하가 이제 올라오면 출력까지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출력 제한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전력 비용을 받지 못하는 전력 회사들에게 좋지 않고, 이제 제대로 쓰였으면은 석탄으로 배출되는 산소량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에너지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낭비가 되면 환경에도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고 비용 면에서도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송전선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송전선을 늘려서 이제 모든 전력이 이제 사용되고 하도록 이제 할당제가 도입되고,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 과잉 생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도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장거리 송전선을 늘리고 또 에너지 흡수 그리고 재분배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ESS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게 조금만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재생에너지 시장이 이제 발전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시장이 발전하면서 에너지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산량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공급하는 것도 업체별로 에너지 사용을 언제 많이 하느냐,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이 되는 그런 시간의 때에 맞춰서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화해서 기업들이 거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간대별로 태양광에 맞는 전기 공급을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것,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ESS 저장을 시켜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ESS라든지 이런 시설로 인해서 또 EV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폐배터리 처리하는 그런 시장도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북미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룬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이제 시장이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ESS에서 이제 수명을 다해서 나오는 배터리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시장으로 넘어가면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ESS 부분도 결국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결국에 이제 확대가 돼야 되는 부문이라는 것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결국 전력이 낭비가 되면 그만큼 이제 생산가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낭비로 인해 비용이 늘어나면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좀 정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탄소 중립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아마 윤석열 정부는 이제 지금 보니까 원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결국에는 그 원전과 LNG 같은 경우에도 다 줄이고 결국에 재생에너지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탈원전 정책이 폐지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뭐 SMR이나 방패물, 이제 이 폐기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재생에너지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면 에너지 믹스에서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LNG 같은 경우 이제 화석연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결국에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빨리빨리 늘려야 되려면 이런 송전망이나 ESS,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전력시장 구조의 이제 개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버려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간략히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